여기가 이제 매출이 지금 뭐 30~4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일부 좀 쉬면서 일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여행회사랑 제주도에 있는 여행회사랑 두 군데 다 제가 돕고 있는 회사인데요. 서울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근데 제주도는 제가 내려갈 때마다 약간 의외인데, 제주도는 급여도 좀 줄이고 근무하는 것도 날짜도 출근도 줄였어요. 근데 직원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쉬어가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는요 이미 저기 북핵 문제, 사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까지 6번 이상 우리가 이거 다녔는데 다 회복했다. 그리고 우리는 제주도는 사람들 무조건 온다. 이걸 믿고 있더라고요. 믿고 있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가진 사명이 있는데, 슬로건 형태를 만들어놨는데요. 이 회사가 가진 사명이 제주의 사랑과 낭만을 온 우주인에게. 이게 이 회사가 가진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회의 끝나면 제주의 사랑과 낭만을 그러고 이쪽에서 온 우주인에게 뭐 이렇게 끝나는. 그래서 거기 직원들도 제주도 토박이들이 많아요. 직원들도 거기 한 7~80명 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와서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메르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걸렸고, 뭐 북핵 문제 터져서 한 달 정도 힘들었고, 사드 문제 있죠. 중국인 관광에 안 올 때 한 6개월 정도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어가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서울 쪽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기회가 되면 그걸 할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거 하고, 이게 좀 돈이 된다, 그럼 또 이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로 안 느껴지고 엮어 맞춘 듯한 느낌의 사명이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좀 차이가 보이더군요. 근데 이 리츠칼튼, 여기는 리츠칼튼 호텔, 뭐 해외 가보면, 국내에서는 가기 좀 엄두가 안 나죠. 해외 가면 가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컨시어지 룸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이렇게 당당하고 자부심 있고 그렇게 직원들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리츠칼튼이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신사숙녀를 돕는 고객은 나는 신앙 아니고 신사숙녀를 돕는 신사숙녀입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미션이에요.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머무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끼도록 신사숙녀를 돕는 신사숙녀입니다. 이게 이제 풀 버전이에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행을 다녀온 가족 중에 한 명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착 인형을 여행지에다 두고 왔어요. 리츠칼튼에 두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인형이면 통상 그냥 잊어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해본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당신의 가족은 지금 이 호텔에서 며칠간의 휴가를 더 즐기고 마음먹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당신의 가족이 더 즐기기를 원한다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형이 리츠칼튼 호텔을 즐기는 거예요. 마사지도 받고 선탠도 하고 이런 것들을 SNS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공독이 더 있다고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엄마가 SNS에 이걸 올렸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는 사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뭐랄까요,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규정화 시킨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핵심 습관화 시킨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발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아주 초기부터 리츠칼튼 호텔은 이런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숙녀를 돕는 신사숙녀. 이게 미션이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매년 리츠칼튼의 신사, 리츠칼튼의 숙녀, 우수 직원, 스마일 직원 이렇게 안 하고 신사숙녀 컨셉의 신사숙녀 상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걸 계속 강화해 나가는 거죠. 명예롭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 이야기는 합니다만, LG도 LG 기능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아시는, 요즘 혹시 있습니까? 있어요? 네. 명예롭죠, 그런 거.
사명이란 누군가에게는 주어진 일, 매우 중요한 임무로 간주되는 과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작전,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에 보낸 사람들의 집단, 뭐 이렇게 되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존재하냐, 우리는 뭐 하려고 살고 있느냐, 왜 모였느냐, 왜 우리가 모여서 일하느냐,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일 많고 갈 데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너 갈 데 없어서 지금 내가 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 충분한 실력 가지고 있고 우리 회사 말고도 더 큰 회사, 더 연봉 많이 주는 회사 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왜 여기 있니? 그 이유가 뭔데? 그거는 우리는 이거 때문이야. 이거 하려고 있는 거야. 이 방향성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드 캠퍼스 컨설팅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 가장 잘하는 회사, 모두가 인정하는 맥킨제이 컴퍼니입니다. 전 세계 정부를 컨설팅하는 곳이죠. 근데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컨설턴트들한테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회사 더 좋은 데 갈 수 있다. 컨설팅 회사들은 기업의 뭐 HR팀이 됐든 전략팀이 됐든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때문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언더백 기업을 도와 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언더백 기업이란 100인 이하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89%를 차지하는 회사이죠. 법인이 420만 개거든요. 또 크게 가면 돼요. 89%. 그래서 LG는 저희 언더백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저희 해당 안 됩니다 그랬어요. LG인데 LG가 아니고 LG 대리점이다. 대리점이 뭔데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다. 그래서 저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저희 센터장들한테 우리는 우리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다. 이거 LG 교육이지만 LG도 돕는 거지만 LG 안에서 함께 파트너십으로 일하고 있는 기업 대리점 사장님들은 반드시 언더백이다. 언더백이 아니라 언더 10, 언더 20이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또 제가 지난주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와 있거든요. 저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대기업도 나눠보면 중소기업이에요. 그게 연결돼 있어서 집단을 이루고 있지, 안에 들어가 보면 언더100 단위로 사업 단위가 구성되어 있고, 그 부서로 들어가면 언더 10, 언더 20 다 그렇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기업 컨설팅, 대기업 교육은 그거 가십시오. 근데 언더 100이라면 저희가 잘합니다. 잘하고 저희는 그걸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게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사명입니다. 리스 칼튼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요, 경영의 구루이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조직의 존재 목적이 조직 내부에 있어서는 안 된다. 조직의 존재 목적은 반드시 조직 외부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통상 기업의 존재 목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기업의 존재 목적? 이윤 추구. 네. 이윤 추구라고 대답을 해요. 정당의 존재 목적? 정권 창출. 그렇게 배웁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워요. 근데 피터 드러커는요, 1972년에 이미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유는 그 고객 가치를 잘한 결과 고객이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결과이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도 국민들을 섬기는 것이지, 국민들을 잘 섬기는 결과 정권을 창출, 그러니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흔히 목적과 결과를 뒤바꾸는데, 그래서는 도당 혹은 깡패 집단처럼 될 수 있다. 오직 조직의 존재 목적이 조직 내부에 있는 조직은 오히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사회의 각 기관은 그 외부의 존재 목적을 두어야 한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그 목적과 결과를 뒤바꿔서 결과가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회사의 존재 목적이 이윤 추구, 말이 좋아 이윤 추구지,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다면 직원의 존재 목적은 월급 받으려고. 왜? 생산성, 투입 대비 산출이 좋은 거. 회사 적게 쓰고 많이 버는 거. 직원 조금 일하고 월급 높이는 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틀린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업의 존재 목적이 돈 버는 거라면 최대한 나는 아끼고 고객한테 돈 많이 받아야죠.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 최대한 태업하고 땡 하면 나가고 늦게 출근하고 조금만 일하고 월급은 많이 받아야죠. 협상의 기술, 연봉 협상의 기술, 승진의 기술 이런 거 열심히 배워야죠. 열심히 일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이 수레바퀴를 이쪽으로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돌려서 우리가 왜 모였고 결과로 너도 연봉 올라가고 회사도 이윤이 많이 남고 보다 많은 매출도 이루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즐기도록 만들어 주려면 목적이 뭐냐? 고객가치예요. 다른 말로 고객한테 좋은 일 해주는 거예요. 고객한테 좋은 일 해주는 겁니다. 부산에서는 당신이 고객한테 좋은 일 해주고 가산동에서는 내가 고객한테 좋은 일 해줄 거고 용산에서는 내가 고객한테 좋은 일 해줄 거야. 이렇게 가시든 아니면 SMD는 내가 전국에서 내가 고객한테 제일 잘할 거야. 아니면 M2M은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내가 제일 잘 팔 거야. 뭔가 좋은 걸 해줘야 존재하잖아요. 고객한테 좋은 일 하려고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촉촉함을 느끼는 사람들 있죠. 대기업 컨설팅하고 뭐 해외 컨설팅하고 글로벌 기업 컨설팅할 친구들은 딴 데 가라는 거예요. 단 원더백들 사실 우리나라 중위값 우리나라 기업의 중위값은 13명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평균 말고 중간값 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을 돕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람 느낄 사람 모여. 결과적으로 연봉도 올라가야죠. 결과적으로 그거 잘하면 가인즈 캠퍼스가 그 일 잘하면 유명해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의 들어오고 더 훌륭한 직원들도 들어오고 저도 이윤이 남고 더 투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컨설팅 요청하겠어요? 저는 제 돈 벌려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업인이 기업하는 사람은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할 사람이니 이른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사업이 무슨 죄입니까? 사실 제일 좋은 일 합니다. 이 인식이 돌아가야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직원들과 회의할 때 열심히 하자. 오늘은 조금 늦더라도 일 끝내고 집에 가자. 내일 조금 빨리 나와서 아침에 우리 학습하고 일 시작하자 할 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에이 사장님 돈 벌려고 또 노력하는구만 가로 닫고 이렇게 되지를 않고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좋은 일 한번 해보자. 결과적으로 우리도 좋은 일이 되겠지만 본질은 고객한테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이게 되려면 정말 상투적인 이야기 같고 아주 도덕 시간에 듣는 이야기 같지만 사명이 명확해야 됩니다.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결해 줘야 돼요. 경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는 다른 거 많이 위임 다 가능해요. 그런데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영자가 다른 사람한테 위임 못합니다. 이거 위임하면 그 사람이 사장이에요. 이것만큼은 누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사장인 겁니다. 나는 돈만 되는 사람이에요. 경영의 실제라는 책 1972년에 나왔는데 지금도 컨설턴트 제1호 책입니다. 저거 읽어요. 영어로는 매니지먼트죠. 동시에 메슬로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지속적인 가치. 맨 밑에 있는 욕구는요 아주 필요하지만 오래 못 가는 만족이에요. 만족. 배고프면 밥 먹으면 하루 되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겠죠. 저 위에 거는 충족이 안 되지만 오래가는 만족입니다. 가능한 저 위에 걸로 해야 돼요. 저는 우리 회사 동종업계에서 인당 평균 연봉 가장 높은 회사 되자.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약간 아래쪽 거예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다른 데서 더 준다면 가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메커니즘을 이끌고 가면 가능한 위에 걸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에 핏대 세우고 컨시스턴스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남양 유혹과 반대로 메일 유혹들은 메일 유혹은 이른바 착한 기업. 그래서 꾸준히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전까지 다 했어요.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는 요소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맨 밑에 핵심 가치 신뢰 이야기했고요. 지금은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인즈 캠퍼스 사례를 그냥 쉽게 하려고 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저로부터 자부심 같은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대리점은요, 내가 독자적인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사실 영업 조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통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어떤 미션, 이것을 나름대로 사장님들이 개발하셔야 그나마 퇴사율이 떨어집니다. 사내 승진하고 싶어지고요. 기왕이면 이 조직에 있고 싶어지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 에이, 당장은 좀 뭐 내가 이익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얼른 또 뭐 돈도 얼른 벌 수 있고, 그렇지만 에이, 그러다가 또 3, 4년 지나면 또 이동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내가 그러면 떠돌이 인생 되는 건가? 아유, 기왕이면 여기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서 있어야지. 그렇게 만들게 하려면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연사 뜨겁게 외치는. 그래서 사명들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코스트코, 디즈니, 패션 회사들 이렇게 통상 나오고요. 맥킨지, 사업과 정부에 더 나은 성공에 도움을 주는 것. 제 마음속으로 경쟁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저도 모를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경쟁사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읽지만 저희가 비전 워크숍을 많이 합니다. 작은 기업들 비전 워크숍 하는데 1박 2일 동안 토론해서 이렇게 워딩이 나오고, 저 나온 것들을 포트폴리오 북으로 만들어서 캠페인도 하고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하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그냥 한 줄이지만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촉촉해요. 이게 마음이 있어요. 같이 나눈 거고.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저 한 줄 가지고 3시간, 4시간 반에 합니다. 저 한 줄 가지고 의미가 있는 한 줄. 이렇게 선언문 형태로 나오는 데도 좀 있어요. 스토리텔링으로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저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고요. 샘플들로 교재도 실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멋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살짝 기분 나빠요. 너무 잘해서 기분 나빠요.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좀 생각해 보실 주제이고요. 얼른 이렇게 뭔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던지는 자극은 뭐냐면, 직원들이 떠나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더 준다면 하잖아요. 500만 더 준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야, 거기 가면 돈 많이 받는 건 명확해. 내가 당장 올려줄 수는 없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이거 있잖아. 이렇게 갈 거잖아. 그리고 이거만큼은 우리가 좀 다르잖아. 그겁니다. 이거 아니면 가는 거 나 박수 쳐줄게. 근데 여기에 동의한다면 여기 있는 게 좋아. 이거가 미션의 강입니다. 자, 어떻게 나누기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4, 5분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거는 외부에서 찾으라고. 자, 역시 1분 정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신입님들이랑 이렇게 매출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팀장님과 함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속 생각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좋으시죠? 이게 어색하면 사랑합니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 미션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의 철학도 있고 인간관에 대한 것도 있고 내가 사업을 왜 하고 있는가 이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당장 뭔가 이렇게 워딩이 정리된 형태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설리길도 한 걸음 붙습니다. 수정이 창조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받을 때 뭐라도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사무실 가서 기억도 나고 수정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0.3 버전 만든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적고 1.0 되면요 2.0, 3.0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버전이 한 버전 13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한 글쎄요 한 1000명 넘으면 고정될까요? 그 전까지는 계속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좀 적어보시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한 문장을 해보면 어떻게 되라고 이렇게 질문 나와 있죠. 해보시고 그 다음 장 그 아래를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붕어빵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다 찍으세요 이런 의미로.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통해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붕어빵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처음에는 어려우니까요. 여기다가 단어 몇 개 집어넣고 연결해서 꿈을 이룬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더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업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IT 솔루션을 통해 성공적인 도약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붕어빵 틀에다가 처음에 맞춰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보면서 워딩이 내재화 되어지겠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전으로 갔어요. 비전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핵심 역량, 무엇을 잘하느냐, 핵심 가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핵심 그리고 사명, 뭐 하고 싶으냐,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요 세 가지죠. 세 가지의 결과가 비전이에요. 많은 경우 경영학에서는요 이거 작년에 MBA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경영학에서는 통상 비전을 상위에다 놓고 미션을 그걸 이루기 위한 액션으로 많이 해석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미션을 최상의 어떤 이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기에는 구체적인 결과를 비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비전을 그냥 과정상의 결과로 제가 그 용어로 쓰겠습니다. 바꿔도 상관없어요. 비전 미션이라고 하고요. 미션 비전이라고 해도 굳이 그거 우리 지금 대학원 하는 거 아니니까 현장이니까 미션에다가 비전을 적으셔도 되고요. 비전이나 미션 적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용어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하는 비전은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비전 이 말 자체가 텔레비전이잖아요. 텔레비전 통신으로 본다. 비전이란 말 자체가 비주어 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전 그러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생겨요? 특정한 시점이 생깁니다. 눈에 봐야 되니까 시점이 없이 눈에 볼 수는 없어요. 인간은 공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비전하면 반드시 언제까지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을 얘기했는데 언제까지가 없다. 그러면 그건 공허한 그냥 몽상일 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비전 이야기할 때 통상 우리 7년도 이야기하고 3년도 이야기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상 혹은 사업계획서상에서의 목표는 1년짜리 비전인 거고요. 1년짜리 비전이고 비전 하우스에서는 저는 3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1년으로 내려오면요 상상력이 제약됩니다. 벌써 올해 연말에 비전 그러면 벌써 영업팀장부터 너무 높게 세웠다가 욕먹을까봐 낮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23년 비전 그러면 약간 부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상상력도 발휘되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적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비전을 세운 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 하우스에서의 비전은 통상 3년 정도를 보시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5년, 7년도 했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7년은 우리가 달라져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재밌는 거 아세요? 저희 비전 하우스 그리기 뭐 이런 것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껏 그리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업 건축. 직원들 사업 건축. 그래서 1층 카페, 그 다음에 옥상층 타가소, 그 직장 보육시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센터별로 사무실 있고 그 다음에 사내 카페가 있고 이런 식으로 1인당 건물 한 점, 방 하나씩 갖추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해외 지사. 그래서 나는 미국 가 있고 너는 브라질 가 있고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업계 연봉 1위, 입사 선호도 1위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직원들이 생각하는 카드예요. 직원들의 카드. 열망이죠. 사실은 사장님들 중에서는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바로 사업 시작하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직장인 생리를 잘 이해 안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변의 직장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출퇴근하는지를 살짝 물어보실 필요 있습니다. 비전 이야기하면 그거 이야기합니다. 직원들은. 반대로 사장님들은 뭐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장님들 비전 이야기하면 3년 후, 한 5년 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껏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뭐 이야기하세요? 매출, 네, 매출이죠. 매출. 그 다음에 직원 수. 많이 고용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유율. 그렇죠? 업계 점유율, 업계 1위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좀 달라요. 이게. 물론 뭐 사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좀 달라요. 비전은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이고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약간 길게 잡아서 마음껏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비전 워크숍 진행하면서 이거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 그냥 짧게만 넘어가면 제가 이제 92학번이고 직장생활 96년도에 시작해서 저는 ROTC를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 좀 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다시 복직한 그런 그때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요즘은 참 상상이 어려운데 처음에 광고를 볼 때 조선일보 광고에 그 하단 광고가 나왔는데 카피가 이랬어요. 현재 최고의 회사를 가시겠습니까? 미래 최고의 회사를 가시겠습니까? 이게 채용 광고였었어요. 거기에 제가 넘어가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을 하는데 이 당시엔 박성수 사장님이었는데 그때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전체 매출이 한 16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천억 정도 하는 회사가 우리 회사가 어떻게 국내 1등이 될 건지를 OHP라고 기억나세요? 오버헤드 프로젝트 이렇게 쏴가지고 여기다 메인펜으로 적어서 하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사장님이 3천억 하는 사장님이 신입사원 저희가 동기가 40몇 명이 있는데 앉혀놓고 그거 가지고 와서 딱 띄우고 세로축에는 사업 범위, 패션, 외식, 건설 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로축에는 1992년부터 있었으니까 1996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30년까지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말대로 됐으면 이미 1등 회사 됐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네,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토요일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당시 토요일 근무하는 겁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2시간씩 얘기해요. 절반은 경영학 얘기를 했고 절반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이렇게 저희 동기들 중에 담배 피우는 친구도 있어요. 전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만 가서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야 저건 뭐 저러지 말고 월급이나 올려주지 맨날 한다 그러고 뭐 지금 된 것도 아닌데 맨날 뭐 미래 이야기만 하고 지금 우리는 박스 나르느라고 힘든데 막 뭐 이러면서 근데요 이게 한 번, 두 번일 때는 그랬는데 계속 들으니까 제가 명절 때 고향 내려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들은 이야기 그대로 우리 아버지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 이렇게 될 거다. 너 언제까지 거기 다닐 거니? 우리 회사 이렇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 친구들 만나면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 만나면 우리 회사 이렇게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현재 회사 이야기하는 것보다 미래 회사 이야기하는 게 더 폼 나서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폼 나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사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이렇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가고 강의를 10번, 20번, 30번 듣다 보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었어요. 믿으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저는 학부 때 역사 전공했거든요. 근데 경영학 당시만에 시험 보고 뭐 그러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시절에. 시험 보면요, 제가 거의 100점 맞고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중국 엄청 열심히 하고 저녁에 영어 공부시키면 영어 엄청 열심히 하고 시간의 수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대학 나오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니까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이 OHP 가지고 와가지고 지난주에 가져온 거 어디까지 설명했죠? 다음 거 설명합니다. 5년 후에 우리 이거 할 겁니다. 10년 후에 뭐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동기들도 그걸 믿고 분위기가 그 강의의 마지막 결론이 항상 이거였어요. 이거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박스만 나르면 물류 저희 했거든요. 신입사원. 박스만 나르면 안 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마케팅 공부하세요. 책 이거 읽으세요. 잠 몇 시간 잤나? 4시간 잤습니다. 3시간만 자세요. 이랬거든요.